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꼭 챙겨봐야 될 이슈가 있다면 지금 9월 시장은 어떤 이슈를 챙겨봐야 될까요? 네, 그 3분기 글로벌 증시에는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의 차별화가 진행 중입니다. 9월 3일 기준으로 글로벌 증시는 6월 말 대비해서 3.7% 상승을 했는데요. 같은 기간 선진국 증시는 미국이 5.5%, 유럽이 3.7% 상승을 하면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4.9%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 신흥국 증시는 4.3%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전반적으로 부족했던 신흥국 증시 내에서도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인도와 터키, 러시아는 상승을 했는데 다른 신흥국에 비해서 강세가 굉장히 뚜렷했습니다. 반면 아시아 국가 중심으로는 부진한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중국, 브라질, 한국, 베트남은 하락을 했습니다. 신흥국 지수의 부진은 중국의 영향이 크고 신흥국 전반의 약세가 아니라 국가마다 개별 이슈에 의한 증시 성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국가 간의 증시 차별화는 개별 원인이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분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원인을 세 가지 이슈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접종률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별 적응력 차이를 나타낸 거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차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차트는 국가별 백신 접종률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국가들의 증시가 좋은 거고요.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완벽하게 나눠지지는 않고 국가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증시의 차별화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건데요. 7월부터 본격적으로 확산이 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경기의 충격 강도는 국가별로 굉장히 상이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비교적으로 높은 미국과 유로존은 델타 변이 확산을 통한 서비스업 충격은 국한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접종률이 비교적으로 낮은 신흥국에서는 상당히 높은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올해 3분기에 급격한 확산을 처음 겪어본 말레이시아, 베트남은 고강도 통제로 제조업과 비제조업 전반에 걸쳐서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반면 러시아와 인도 같은 증시 성과가 좋았던 국가들의 경우에는 델타 변이 이전에 비슷한 강도의 확산을 겪었거나 3분기 전에 확산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것이 바로 증시 차별화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와 기업의 이익인데요. 이번 델타 변이 확산의 영향은 제조업 PMI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제조업과 선진국 사이의 제조업 회복, 차별화는 지속되고 있는데요. 8월 미국과 유로존 같은 대부분의 선진국 제조업 PMI는 모두 60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신흥국 중에는 대만, 터키, 한국의 제조업 PMI가 여전히 확장 국면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6월 전후로 기준선을 화해하며 위축 국면에 들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국가들은 델타 변이 확산 국면에서 전례 없는 확산 속도를 처음 경험하면서 방역 체계라든지 대응 방안이 많이 미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결과로 공장의 셧다운, 근로인력 축소 등의 직접적인 생산활동 제한으로 확산에 대응을 했기 때문에 제조업 위축의 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 이익도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규제와 정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중국은 올해와 내년에 EPS 전망치가 각각 0.5%, 2.9%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의 이익 전망치 하향에는 최근 쏟아졌던 규제 이슈가 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중국의 정책 당국은 올해 초부터는 텐센트, 디디추싱, 알리바바 같은 중국의 대형 플랫폼 기반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기로 규제를 시작했고요. 이어서 사교육과 게임, 엔터테인먼트 같은 산업에 대해 규제할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강도 높은 규제안이 발표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플랫폼 산업 같은 핵심 성장 산업들이
포함됨에 따라서 2022년에 이익 전망치가 더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규제가 최근에 국가 간 증시 차별을 두었던 이유인데요. 이러한 이슈는 왜 알아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2015년도에 나타났던 신흥국 증시의 부진과 선진국으로의 전염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조금 살펴보자면 신흥국이 선진국에 비해서 부진을 겪었고 이는 선진국으로 전염이 되면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과잉 공급으로 글로벌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던 영향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것처럼 우리는 글로벌 경기가 확장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상황으로 그때와는 경기 국면이 다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신흥국 증시 부진은 동조화된 영향이다라고 보기보다는 개별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강 국면에서 나타나는 경기 위축에 따른 증시 부진의 동조화가 신흥국에서 먼저 나타나고 선진국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나라의 상황을 조금 살펴보자면은 지금의 상황은 신흥국 간의 동조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흥국으로 묶이면서 선진국과 차별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델타 변이로 국내 확진자 수가 급증에 따른 강도 높은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서비스 업종의 회복을 누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다가 국내 코로나 확산세 심화가 원화 약세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에 백신 접종률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9월 말 이후 코로나로부터 단계적으로 일상 복귀가 점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글로벌 제조업의 회복과 함께 견조한 수출 경기가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도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시점은 오히려 과감하게 매수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한 전략과 종목들 제가 노란톡방에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꼭 안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